안녕하세요. 박강훈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뷰를 이렇게 호텔방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돌아가니까 수술은 수요일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자는요 64세의 여성분이십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번에 임플란트가 하나 식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번에 세컨더리 디케이가 생겨 있고, 그리고 21번에도 에피칼 리전이 보이고 있고 해서 발치를 하고 11번과 22번의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이죠. 전치부에서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기존의 컨셉, 전치부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컨셉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수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저널에서도 보면 딜레이드 어프로치나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장기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시술이 다소 좀 무리한 시술이 아닌가, 좀 불안정한 시술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번을 한번 보시죠. 12번의 임플란트가 벌써 꽤 오래전에 식립되긴 했지만 보시면 벌써 리세션이 와 있죠. 아마도 크라운 마진을 봤을 때는 이미 임플란트가 식립될 때 벌써 약간의 리세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의 진지바를 보면요, 벌써 픽처 스레드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벌써 이렇게 인트라오럴 엑스레이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11번에 에피칼 리전이 있고 22번에 세컨더리 디케이가 있습니다. 11번은 뭐 조금 다시 살려볼 생각도 있지만, 어차피 이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다음에 생길 또 문제를 생각해서 11번부터 22번까지 발치를 하고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CT를 한번 12CT를 한번 보시죠. 역시 11번과 22번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위치에서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제 핵심 관점은 이 12번에 있습니다. 12번이 라비알 본이 없어졌죠. 임상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이 라비알 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11번과 22번에 식립할 임플란트의 라비알 본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 케이스를 쭉 리뷰를 해봤을 때는 한 5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라비알 쪽에 남아있던 번들본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술식을 해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면 우리가 5년 뒤에 나타날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5년이라면 별로 긴 시간도 아니죠. 그래서 12번과 같은 픽처 익스포저가 생기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 금방 또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임플란트의 컨셉이 옳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future, 그러니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immediate temporization이 가능할지, 그에 대한 직연을 경험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케이스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당장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충분히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리스판스를 생각하면서 함께 해봐야 될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서질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